안녕하세요, 엘보입니다. 어, 매매일지를 조금 오랜만에 남기는 것 같은데, 조금 방법을 바꿔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막 큰 관점부터 내려와가면서 했는데, 그게 물론 도움이 되긴 됐지만, 영상마다 앞부분에 큰 관점을 짚으니까 조금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굳이 안 봐도 될 부분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그냥 영상 초반에는 매매 복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관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즘 하는 생각을 좀 얘기해보고 그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가 다시 볼 때도 매매 복귀를 남기는 차원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최근에는 제가 매매를 잘 안 하거나 대충 했던 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이번 주는 다시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 이틀차 매매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좀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승은 못 보고 있었고 몰랐고요. 이게 금요일 새벽이랑 그렇게 되는데 요즘 다른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매매는 많이 신경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려오는 것부터 카운팅을 조금 시도는 했지만 이때도 매매는 딱히 그러니까 뭐 그냥 툭툭 넣은 게 있긴 했는데 뭐 별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워버렸고 이 카운팅도 나중에 제가 해본 카운팅인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카운팅 방법이 다 있을 것 같고 여기 뭐 ABC 잡고 따로 여기 ABC 잡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가 파동의 마무리라고 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길게 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충분히 쌓였다 판단을 한 상태에서 얘가 위로 올라간 거를 봤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아래로 이렇게 꼽았잖아요. 꼽았는데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왔고 꽂을 때의 거래량 하락하는 거래량도 좀 어디 갔어? 어,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꽂을 때 좀 세게 쫙 떨어졌는데 올라오는 힘이 또 만만치 않게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락이라고 해서 이게 하락 추세가 됐다기보다는 얘 때문에 다시 상승으로 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매물대를 여기를 피보를 그어서 이게 막 좁게 재면은 이렇게 매물대인데 피보를 재면 또 요 흰 칸에 요 피보가 일단 여기서부터 쟀는데 여기서부터 하락에 대한 피보의 236하고 114 요 사이를 일단 유의미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좀 표시를 해놨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이제 롱 매수를 했는데 이제 이 786, 그러니까 236 라인에서 롱 매수를 했는데 그 좀 더 내려와서 좀 더 지지 저항이 강했던 곳에 넥라인을 터치를 두 번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제가 요즘에 트뷰에 이게 무료 툴인데 이렇게 일정 범위를 끄어 놓으면 그 안에 이제 매물대,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았던 거를 쌓아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해당 시기의 거래량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당 가격대의 거래량을 세로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게 이제 그 유료 지표도 있는데 무료로 이게 있더라고요.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그래서 이걸로 좀 체크를 틈틈이 내가 그냥 넥라인을 정확히 잘 못 찾겠을 때 매물대 확신이 안 들 때 그러니까 도담쌤이 요즘에 그 넥라인과 매물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를 약간 검사받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한 번씩 해봐요. 아 여기가 좀 강한 지지구나 여기도 좀 쌓였구나 이렇게 좀 중간중간 체크하는데 좀 유용한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체크를 함과 동시에 이제 여기에 살짝 꽂혀 있으니까 여기서 살짝 또 여기를 해본 거예요. 여기를 했더니 여기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여기를 가기 전에 한번 털고 싶은 거야. 그래서 되게 이게 큰 뷰로 봤을 때는 되게 미세한 거였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여기를 못 뚫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하고 싶어서 여기서 털었어요. 근데 이때 비중을 40%를 한 번에 넣어가지고 20%를 정리했으니까 뭐 나쁘진 않았다 그 생각을 하고, 레버리지도 20배를 쓰다가 10배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10배로 줄이고 진입 비중을 40%로 늘렸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게 보면 여기서 왜 털었나 싶은데 어쨌든 여기서 반사를 털고 그 다음에 여기 넥라인에서 와닉을 했는데 저녁이네. 어떤 사유로 와닉을 했냐면 와이프를 데리러 나가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와닉을 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그날은 또 일찍 잤고 또 요새 또 일찍 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월요일에 매매는 그냥 매물대 지지보고 사서 나름 그냥 적당히 털었다. 이게 너무 매매가 내용이 없어가지고 매매일지를 바로 못 하겠더라고요. 한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어제인데 어제는 여기서 매물대를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매물대가 아니라 넥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아닐까? 이평선도 밟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름세가 그렇게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좀 그림을 봤을 때 이게 ABC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ABC고 이것도 ABC인데 이게 ABC 파동이 작으면은 이게 많이 못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BC를 봤기 때문에 이 ABC를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조정이면 얘가 튀긴 했지만 이평선을 밟고 튀기는 했지만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불규칙이 돼버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했어요. 생각은 했는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털어버렸는데 사지는 못하고, 사실 조금 차트를 계속 집중해서 봤으면 여기서는 숏을 들어갈 자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무슨 와이프랑 저기 그 전기포트 뭘로 사냐 막 그거 찾다가 이걸 못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내려온 후에야 역시 이게 불규칙으로 가나 보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못 샀으니까 내가 넥라인을 그어놨으니까 넥라인을 뚫고 저항받으면 숏을 잡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또 1분봉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를 뚫고 저항받았다라고 나는 그때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1분봉에서 그걸 보고 잡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게 아니었나.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여기서 잡고 만약에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했으면, 예를 들면 요런 데라든지, 그럼 또 끊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놈의 전기포트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물려 있었다. 근데 올라가는 파동도 이게 좀 더 그 추세처럼 길쭉하고 강하고, 얘는 이제 복합 조정으로 올라가는 게 누가 봐도 조정 파동의 모양이고 거래량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숏을 한 번 더 태웠습니다. 이때 못 탔던 거를 여기서 태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태우고서 좀 지나니까 이렇게 후두둑 떨어졌는데, 태우고 나서 태울 때 10시인데 지금 요즘에 제가 잘 챙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와이프가 제가 옆에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막 다음날 출근하면 힘들고 막 이러니까 어제도 제가 오늘 일찍 자 이랬는데 문득 10시 반인가? 문득 그 컴퓨터 방문 틈으로 깜깜한데 와이프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나를 지켜보고 있더라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야겠다 해서 이때 그냥 끊기는 아까워가지고 익절 그냥 걸어놓고 잤는데 다행히 익절이 나갔어요. 이거는 사실 여기가 38이니까 여기서 터는 게 원래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0.5이긴 한데 여기도 약간 뭐가 혹시 또 걸릴 수도 있을까봐 자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익절을 한번 걸고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그냥 50%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툭툭툭 팔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판 거는 여기서 추매한 걸 판 거니까 그냥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걸어놨던 거고, 어쨌든 그래서 자는 사이에 익절이 나갔고, 그다음에 아침에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좀 강하게 반등이 왔고, 이 기존 매물대에서 강하게 반등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ABC처럼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ABC도 이게 막 1대1도 내려온 게 아니고 여기에 밑에 저점을 또 지켜줬기 때문에 이건 약간 그 쌍바닥처럼 또 보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고 조정받고 ABC가 되면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숏이 반에 반에 반이니까 되게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냥 물려놓고 있을까 하다가 굳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털어버렸고, 혹시 여기까지 올라오면 요 넥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를 지금 숏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알람을 해놨는데, 제가 지금 트뷰를 무료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래량 알람을 쓰다가 이제는 거래량 알람 그냥 쓰지 말고 그냥 가격 알람 하나만 써먹자 해서 지금 여기다 걸어놓은 상태고, 올라오면 숏을 쳐볼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이틀간의 매매 복귀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관점을 크게 봐보려고 하면, 일단은 이게 좀 유력 강하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끝내면 좀 위로 올라가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게 봤을 때는 단기 숏인데 크게 봤을 때는 롱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숏을 잡더라도 이 짧은 파동 안에서 그 엔간치 다 정리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어제 여기를 찍을 때 새벽 3시에 여기에 오는 걸 보고 있었다면은 롱을 타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아마 여기서 일부 익절만 하고 롱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까 숏 단기만 한번 봐볼 생각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크게 갈수록 관점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여기는 한 이 정도까지 가야겠나? 이게 지금 점점 큰 프레임을 가려고 하니까 약간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큰 파동에서 내려오는 게 맞긴 맞는데, 여기서 그때 ABC를 보고 요게 B파동 같지만 왜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지 해서 연계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ABC를 봤었잖아요. 거래량 실린 하락에다가 ABC였다면 이렇게 또 플랫이어야 하는 걸 수도 있고, 여기서 또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그냥 지금 복합 조정이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복합 조정의 진행이라면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기가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슬슬 나온 게 아니냐는 기대치가 사실 있긴 있잖아요. 거래량도 붙었고. 지금 어쨌든 조금 크게 봤을 때 저는 요 하락이 강한 하락이고 요게 A파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게 이 하락에 대한, 이걸 A파라기보다 이게 조정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조정 후에 재차 하락이 나오는 중일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고 조정이 나오다가 또 이렇게 마저 내리고, 사실 저는 그 관점이 제일 메인이긴 하고, 근데 만약에 저점이 나온 거라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좀 어차피 레버리지도 있고 하니까 단기 대응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도담쌤이 예전에 했던 말이, 큰 프레임은 잘 안 보셨잖아요. 워낙 큰 프레임은 매매할 때 그냥 뭐 4시간이나 일봉은 좀 다시 봐야 할 시기가 올 때 한 번씩만 보고, 보통은 그냥 15분, 1시간, 4시간 정도 보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응을 위해서는 그렇다. 큰 관점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그 다음에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을
두 가지로 나눠서 기록을 남겨보면, 하나는 저기 잡다한 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기본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볼게요. 잡다한 거는 픽스들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나의 이 매물대를 한번 검사받는 느낌이 든다. 이게 제일 뚜렷한 거는 제일 잘 보이긴 하는데, 또 이런 거는 또 얘들이 한번 알려주면 조금 더 희망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게 계속 켜놓는 지표가 아니고 피보 긋듯이 내가 이렇게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안에서 확인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게 그 오른쪽 확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확장 체크해 놓으면 내가 여기를 그어도 어차피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해당 가격대에 쌓여있는 거래량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라서 이건 되게 유용한 툴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매물대나 넥라인을 찾는 법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도담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넥라인을 그러니까 순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넥라인 눈에 보이는 넥라인을 찾아서 체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피보를 그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데다가 뭐 이거든 아니면 뭐 이거든 긋고서 이 피보에 해당하는 자리에서도 지지저항을 확인을 하면 걔는 또 피보에 해당하는 넥라인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피보 한 칸에 대해서 이제 매물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서 나왔던 건데, 이게 여기를 픽스드 레인지를 어떻게 그어야 될까? 이거를 해보면 정말 뾰족하게 나왔던 구간이 요 안에 들어가요. 지금 제가 이 표시해놓은 넥라인 위아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하나의 굵기가 달라지니까 결국 이 경계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보 한 칸에 대해서 매물대 체크를 피보 한 칸 단위로 하는 게 조금 안전한 것 같고, 범위로 하는 게. 그리고 여기서는 반등은 딱 여기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 존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말이 중구난방인데 결론은 눈에 보이는 넥라인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피보도 긋고, 그다음에 매물대에 쌓여있는 매물을 확인을 해서 그 해당 피보 존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유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는 게 조금 저한테는 좋아 보인다. 어떤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에 대해서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을 좀 기록으로 남겨보면, 제가 요즘 매매가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실력이 안 늘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나간 차트를 보고 카운팅을 하는 거는 사실 뭐 엘리어트 파동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파동이 어떻게 됐건 간에 시작과 끝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나간 파동이면. 그래서 그런 지나간 거에 대한 거는 볼 수 있겠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담님이 강의를 할 때나 지나간 영상을 볼 때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매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실시간 카운팅이 안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시간 카운팅도 사실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내가 ABC를 기대했지만 못 가고 여기서 내려오면 이게 B구나 해서 또 C를 했다가 C가 여기서 또 여기 또 C, B가 진행 중인 AB 이거구나. 계속 이제 루트를 수정을 하면서 카운팅을 하잖아요. 그것도 딱히 그렇게 막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심레온님의 눈부신 성장을 보면서
그 심려님이 리플레이 영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매매를 잘 못하니까 리플레이도 사실 몇 번 도전해봤자면 저는 리플레이 매매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력이 없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너무 머리를 쓰려고 한 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평선도 5분봉에서 볼 수 있게 1시간 봉에 있는 그 60일, 뭐 120일, 244를 5분봉에서도 볼 수 있게 이평선을 조작해야지. 그래가지고 이평선도 지금 4개만 살렸는데 이거 막 1440 이런 것들이 5분봉에서 1시간 봉에 있는 이평선을 볼 수 있게끔 곱하기를 해가지고 넣은 것들이거든요. 뭐 이런 거 해놓고 그러니까 이평이 겁나 많아. 잘 모르겠어. 복잡해. 그리고 피보나치도 지금 제가 원래 피보나치 여기 색깔을 안 채워놨었어요. 지금은 살짝 채워놨는데 이거를 안 채워놨던 이유가 피보가 많이 겹치는 일이 많았거든요. 피보가 많이 겹치면 이게 색깔이 피보가 3개만 겹쳐도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나는 피보가 겹치는 자리를 피보가 많이 겹치면 거기가 좀 유의미한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피보가 많이 겹치게끔 보는 식을 많이 했었는데 피보가 많이 겹치는 자리가 유의미한 건 맞는데 근데 피보를 그렇게 잔뜩 켜놓으면 뭘 할 수가 없어. 볼 때 분석하고 나서 왜냐면 차트라는 게 되게 긴 시간 동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동안 내가 차트를 계속 눈이 빠져나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 검색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럼 다시 차트를 봤을 때 피보가 겁나 그어져 있는데 뇌가 안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평선을 복잡하게 쓰고 피보를 겁나 중복으로 그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볼 수가 없어. 지금도 그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림이 많은데 이게 다 뭐랑 그래서 이제 도담쌤한테 배우면서 내가 그냥 이론을 듣고 필기를 하고 머릿속에 넣었지만 실제로 내가 도담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가에 조금 집중을 해서 신경을 써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 결론을 냈는데 뭐 요즘에 매물대 보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는 피부를 계속 살려놓지 말아야겠구나. 피부는 계속 끊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피부를 그어놓고 내가 참고를 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 한번 확인하고 기억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유의미한 라인이거나 유의미한 존이다 그러면 그것만 표시를 해놓고 피부 끄고 또 확인해보고 옮겨보고 이거를 그냥 계속 하면서 생각을 굴려야지 내가 피부를 여러 개 켜놓고서 겹치는 자리 왔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게 한 가지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을 좀 유의 있게 봤는데 제가 그동안 최근에 이제 영상으로 남기면서 해왔던 일들이 큰 시간을 막 주봉부터 내려와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차트는 하고 이제 막상 15분이나 5분을 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큰 시간대에서 해왔던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별개인 것처럼. 그냥 약간의 연계는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봤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A, B, C가 올라가서 거의 끝난 것 같다 그러면 이제는 하락을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볼 때 하락 위주로 봐야겠구나를 그냥 생각을 한켠에 두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건데 그래도 하다 보면 이제 단기롱처럼 보이는 자리가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도담쌤 하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니까
큰 것도 물론 보시는 게 있겠지만 순서를 반대로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작은 봉부터 가는 게 좀 더 연계하기가 좋은 게 아닌가? 뭐 내가 여기서 ABC를 봤는데 뭐 안 올라갔다, 뭐 아니면 여기서 지금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지금 그냥 갑자기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이 삼각 수렴에서 뭐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럼 여기 1대1 자리가 어딘가 피보를 그어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지금 삼각 수렴이 여기가 끝이라서 여기서 ABC가 나오면 1대1이 저기구나. 그러면 ABC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1대1 보고 그게 이게 전고전저 피보상 위치는 786이네 요거였잖아요. 요렇게 하고 그러면 이 786이 여기서 떨어지겠네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이게 점점 더 큰 피부로 간다는 거지. 이게 내가 보니까 도담쌤은 점점 큰 피부로 가면서 시나리오를 짜고 사고를 확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저쪽까지 내렸을 때 여기까지 내리네. 그러면 또 786 괜찮네. 0.5 조금 안 되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786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 큰 상승의 되돌림을 0.5를 살짝 넘겼었지만 다시 재차 그러니까 상승한 거고, 이게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618은 최소한 넘어줬어야 되고 786까지 터치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단기로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에 대해서 봤을 때는 상방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뭐 이런 거. 피보를 작은 거에서 위로 갈 때 더 연계가 된다는 사실이 지금 새삼스럽게 다가오고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그려놓지 말아야겠다, 복잡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평선 3개 쓰자, 피보 쌓아놓지 말자,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작은 봉에서 큰 봉으로 가는 식의 사고방식이 더 시나리오를 할 때 좋다, 매매를 할 땐 그게 더 좋다.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 그냥 점검하는 차원에서 큰 봉부터 내려오는 거는 분석적인 접근이고,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작은 봉에서 큰 봉으로 가는 방식이 더 괜찮아 보인다. 그게 요즘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해보고요. 이제는 우상향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얘기를 봤어요. 코인 선물을 잘하고 싶으면 고인물이 되라, 이런 걸 봤어요. 튕겨 나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지금 채널을 조금 어차피 매매일지 계속 올릴 거 조금 꾸준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채널도 좀 단장을 했는데, 해매매일지 매매에 참고하시지 말아야 한다고 써놨거든요. 좋은 것만 취하시고 피드백 좀 부탁드리고, 오늘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찍는 영상 첫 개라서 말이 주저주저 길었는데, 앞으로는 좀 매매 복귀를 좀 더 탄탄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